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80%, 90%, 100%의 새 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90%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 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 대상지 확대, 역세권 범위 한시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천 가구, 2025년까지 2만 2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으로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중간 운영 현황 결과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건, 365억 원 상당의 취득세가 감면됐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30대가 전체의 40%가량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조만간 현실화 계획이 확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높은 현실화율로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은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시장이 좀 진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의 안목을 믿고 두 지역 가볼 텐데요. 각각의 특징 좀 간단하게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사실 오늘 창동하고 사실 마포의 염리동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마포동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제가 저희 지인분들을 찾아서 좀 주변에 집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참 전세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세가 많이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월세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내가 전셋집이 없어서 매매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서울의 집값은 항상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요즘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하죠. 좋은 지역으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강북 지역 쪽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북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노도강, 도봉구로 가보겠습니다. 창동역 역세권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네, 일단적으로 오늘 첫 번째 이 지역은 창동 지역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울의 중심부 쪽 라인들이 워낙에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 이제 2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도 20억대 또는 이제 20억대 후반대를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30대, 이제 30, 40 세대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곳들이 비교적 서울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특히나 이제 노도강 지역들 중에서도 이
도봉구, 창동 지역들 위주로 좀 많이들 보고 계세요. 창동역과 뭐 노원역 주변으로 많은 곳들을 보고 계신데 이제 노도강도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많은 가격대들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10억대를 넘어가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동 지역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노후화돼 있는 이런 주택 시장들이 많습니다. 96% 이상의 10년 이상 노후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창동 지역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희소성, 신축을 좀 갈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신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축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창동, 이런 도봉구 창동 지역에서도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처럼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좀 보이시죠? 이 안에 정말 수많은 개발들이 정말 개발의 백화점처럼 옹군형이 많이 모여 있을 건데 뭐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는 뭐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투자하실 분들에서는 자, 일단 창동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5분 거리 이내는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주택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한 6분에서 한 7분 정도 걸어서 좀 나가셔야만 충분히 이런 주택 시장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창동역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군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쓰리룸 구조로서 아이들 키우기 위한 그런 형태를 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계시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서 어떤 형태들이 많이 개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이 안에는 이제 복합 문화, 여가 기능을 좀 담당하는 그런 내용들과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뭐 환승센터라든지 그리고 특화 산업 기반의 지금 현재 뭐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베드타운으로서 일자리 타운이 상당히 이런 협소한 그런 지역인데 이제는 일자리 타운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화 산업 기반의 이제 바이오 센터들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앞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만큼 그에 따른 유동인구와 유입 인구들도 예상해 보시면서 주변의 주택 시장으로 충분히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서는 어떤 형태들의 인프라 개선들이 일어나는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창업 거점으로 해서 뭐 일자리 타운을 좀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복합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을 갖추고 있는 더블 역세권 자리이지만 앞으로 이제 트리플 역세권, 이제 GTX 신호선이 구성이 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노원역 같은 경우에도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는 뭐 복합 용도 개발이라든지 추가적인 뭐 대형 마트 그리고 지금 부족했었던 인프라 시설들이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인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은 곳으로서 평판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 수요라든지 또는 실거주 수요가 많은 부분들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 두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입니다. 살기에 만족스러운 지역이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다가 또 도봉구 쪽 그리고 이 창동역 역세권과 노원역 주변을 좀 개발 호재에 눈여겨보라고 하셨어요. 동북권 지역의 대표적인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업적인 기반 시설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레나 센터가 이번에 이제 그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여기 해당 사업지 부지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K-팝 그리고 뭐 전시, 뭐 공연 등등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수용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의 수요가 올 수 있는 곳이라는 점, 그만큼 주변으로 상업 시설의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자,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도봉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창동 차량기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봉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지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바이오 혁신센터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양질의 연구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한데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뭐 내년에서 2022년도 초반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이 보이시죠? 의정부를 양주 옥정에서부터 뭐 덕정, 의정부, 창동을 거쳐서 강남 삼성역까지 거기에다가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적어도 한 18분 정도, 20분대 이내로 충분히 이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노선이라든지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뭐 D 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한데 A 노선 같은 경우에 확정되어 있는 그 역사들 주변을 보자면 굉장히 많은 금액대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나 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북부 쪽 라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연신내역 아니겠습니까? A 노선의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투룸의 가격대들이 보통 3억대 지금 초중반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GTX 신호선을 갖추고 있는 창동역의 이게 3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앞서 금액대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 3룸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2억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충분히 시대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부간선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뭐 지하화로 구성이 될 예정이죠. 동부간선도로망이 또 이제 원릉에서부터 중랑을 거쳐서 이제 강남까지 들어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도 교통난 엄청 심각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지하로 구성할 것이고 지상부에는 이제 중랑천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삶의 질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 접근성이 더욱더 짧아지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창동 같은 지역은 제가 한번 뭐 여러 가지 추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인프라 개선, 거기에다가 교통의 개선과 그리고 일자리 타운이 이제는 베드 타운에서 일자리 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추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동 지역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먼저 선점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괜히 도봉구의 인기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이제 넘치고 수요도 풍부해지는데 거기에다 GTX-C 노선까지 개통되면은 강남으로 뭐 20분 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피스인데 방이 3개면 좀 가격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거든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금액대 2억 6천에서부터 2억 7천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이게 사실 서울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면 단순 그냥 더블 역세권 자리만 하더라도 지금 보통 투룸들이 거의 3억 원대 육박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GTX 노선을 갖추게 될 창동역임에도 불구하고 3룸입니다. 방 3칸을 가지고 있는 3룸 구성되어 있는 물건인데도 2억대 중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전세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금액도 상당히 굉장히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물건을 추천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그런 비규제 상품으로서 충분히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3,500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좀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높아지고 있는 전세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 아래로 투자 가능하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대출이 유리한 만큼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젊은 층의 뭐 인구분들께서도 사실 이제 그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는 젊은 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은 되지만 청약 시장에서만큼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2030 서울폰의 7광역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이보다 더욱더 좋아지는 생활 인프라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봉구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창동 상계역 주변으로 창동 상계, 특히나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으로 대부분 많은 신경지 중심지의 발전을 예상해 보시면서 이 지역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도봉구 창동에서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도 접근해보기 유리한 오피스텔 3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기후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이대나 홍대 등등 수많은 대학생들과 또 젊음이 느껴지는 거리인 마포구 염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안에서 염리동은 어디쯤일까요? 네, 마포 염리동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염리 4구역과 5구역 라인들이 2015년도에 재개발 추진을 하다가 저는 무산되었던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재추진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뭐 마포 프레스티자이라든지 신촌 그랑자이 등등의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이제 20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에 아파트의 기대 심리, 아파트 때문에 주변의 주택시장의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충분히 받아보기 위해서 염리동이라든지 또는 그 이대역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기본적으로 입지 조건 자체가 공시가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나 강남 못지않은 공시가 상승률 때문에 그만큼 토지의 가치 또는 토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뭐 홍대 주변이라든지 합정 그리고 뭐 상수 요 라인들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유동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업시설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토지 가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포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매년 공시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강남과 거의 다툴 정도로 많은 공시가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투자하시기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땅의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라든지 또는 주변의 주택시장 가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도를 펼쳐서 볼게요. 염리동 어느 곳이냐? 2호선 라인에 이대역이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특히나 염리동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거의 1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역세권 입지로서 과거에도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이 좀 눈독을 들였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주변으로 많은 대학교 학군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또 이런 그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기도 하고요. 아래쪽 라인으로 뭐 IFC 뭐 여의도라든지 뭐 홍대 그리고 아래쪽으로 용산 그리고 우측 위쪽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11위 권역의 이제 도심권 종로 이런 을지로 라인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 또한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로 옆에 지금 아이언 뉴타운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초대형 규모의 아이언 뉴타운이 구성이 된다면 주변의 주택시장으로 그 가격대들이 충분히 여파를 미칠 수가 있다는 점들 체크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에 또 살기도 좋은 것들이라든지 먹거리, 즐길거리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주변에 상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아래로는 공덕 업무지라든지 공덕 상권들, 신촌 상권과 홍대 상권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한강 그리고 뭐 서울역 역세권 개발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개발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서 올 수 있는 개발로 인한 개발의 기대 수익 그리고 이주 수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입지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임대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의 굉장히 좀 높은 상승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높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마포구 안에서도 염리동이 핫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중에서 이 아현 뉴타운 소식도 궁금하고요. 호재들 몇 가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삶의 질을 더욱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제가 마포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포 지역은 일단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녹지율이라든지 한강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뭐 쾌적한 공원이라든 여가 생활을 좀 즐기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죠. 문화창작소라든지 초대형 공원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데, 마포의 또 하나는 한강의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마포구의 입지를 더욱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입지의 강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2022년도까지도 입주가 완료될 수 있는 그 아현 뉴타운, 총 10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총 18,500가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 프레스티지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입주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30평대 아파트 금액이 2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여파가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아이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도로 혼잡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낙후되어 있는 주거 환경들이 개선된다는 점들, 그만큼 주변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주택 시장의 가격대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 특구가 예상된다는 점, 지금 현재 뭐 아현역이라든지 이대역 주변으로 교육 특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속속들이 뭐 강남이라든지 주요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학원가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구성된다는 점들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입니다. 지금 염리 4구역 라인들이거든요. 염리 4구역 라인들 가보시면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없고 길이 좁고 언덕도 심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지금 현재 염리 4구역이 지금 재추진에 지금 현재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재개발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라든지 또는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고 대중교통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염리 4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도 투자하시는 것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이 있는 만큼 재개발이 될 기대감을 안고 저희가 미리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대역 가까이에서 투룸은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역 라인들이 염리 4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역세권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재차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염리 4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 3억 7, 8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마포 웬만한 지역들 초역세권 가보시면 지금 4억 원대를 거의 육박할 정도로 금액대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도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억 4천 정도에서 3억 5천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마포구에서도 이제는 아직까지도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시에는 아무래도 뭐 다양한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3천에 약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그런 지역입니다. 네, 마포구 염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직은 그래도 마포구 안에선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염리 4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설정 구역이 지금 현재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좀 빠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빠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충분히 재개발로 인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초역세권 특히나 30초에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초역세권이 가지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겠고 거기에다가 다른 여타 마포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개발들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마포 지역 이런 유망한 지역에서도
지금 4억 원 미만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의 낙수 효과, 그에 따른 충분한 가격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마포, 정말 마포 중에서도 마포의 끝자락이 아니라 마포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의도도 가깝고 용산도 가깝고 공덕도 가까운 그런 마포 염리동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의 파급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포구 염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하고요. 주제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모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지역으로 찾아주셨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지역인데 각각 어디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영등포로 가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울 안에서 서남 쪽에 집중된 그러한 이제 알찬 매물들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남권 핵심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인데요. 2호선과 5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서울시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이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인데요. 자, 오피스텔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입지 환경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영등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 3대 도심, 그 지도를 통해서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 3대 도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상업지이죠. 상업지의 비율이 높은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3대 도심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강남이 있겠고 종로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가 있죠. 근데 이러한 지역들의 공통점이 바로 업무지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소형 투룸을 준비를 해봤고 이 안에서의 어떠한 업무지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바로 영등포 구청역인데 2호선과 5호선이죠. 바로 두 개 노선을 도보로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9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역으로 가게 되면 광역교통망, 바로 KTX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새로이 어떠한 역사가 들어서서 역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서울 안에서 중심 업무지를 이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이렇게 이제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영등포라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9호선과 2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 그래서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등포라는 지역이 상승세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상승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지가 바로 여의도 금융가이죠. 자, 이곳에만 종사하는 수요만 6만여 명의 어떠한 그 직장인 수요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또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가 있죠. 광장 아파트가 있고 시범 아파트가 있고 이 여의도 안에서만 지금 어떠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안전진단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러한 재건축 아파트만 6곳에서 7곳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도 여의도에 그 위치해 있는 아파트,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러한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분명한 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바로 요 일대, 영등포 전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임대료, 뭐 전세가라든지 월세가의 그 어떤 그 월세가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수요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수요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역 주변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점. 이러한 이주 수요까지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하면 바로 직접적인 수혜는 바로 이쪽 블럭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이러한 굵직한 도로병과도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자가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이러한 이제 그 최상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을 이끄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교통적인 부분이 좋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학군이 좋고 그리고 또 생활 인프라가 좋고 이러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영등포를 보시게 되면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자리, 바로 이제 여의도 금융지구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대규모의 업무 단지가 있는데 이러한 업무 단지에 종사하는 그러한 이제 근로자 수요 굉장히 무시를 못한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그 임대차 수요 역시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임대 시장 역시 안정적인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서울 플랜 그러한 계획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등포 지역의 중심 기능 강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지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맞춤형 지역 재생 그리고 주거, 산업, 공생하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곳은 그 노후된 어떠한 공장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많이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을 보시게 되면 도심 부적격 시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노후 주거지 이러한 것들을 재생을 시키겠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철도 지상 구간으로 단절 그리고 교통 혼잡 정체 해소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고가차로 이러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이러한 미관을 조금 개선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영등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맞닿아 있는 여의도,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의 수요도 받아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낙후됐다, 오래된 지역으로 느끼시는데 이 영등포구가 개발되는 소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네, 영등포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그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월 IC에서부터 바로 이제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이 구간을 지상화를 통해서 그 지상 부분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로 매물지 인근에 정체된 그러한 도로가 있는데 그러한 도로를 지상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마포 쪽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죠. 그 철도 부분을 공원화를 시켜서 어떠한 이제 그 메카로서 문화의 메카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역시 영등포 안에서 어떠한 그 마포권역의 그 공원화 기대를 그대로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이제 사업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바로 서부간선도로 지화 산업입니다. 이 구간도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간 역시 그 지화를 시킴으로써 그 지상 부분에는 공원화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렇게 교통이 정체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이 영등포 안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영등포역 역사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그 기피하는 시설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가들 특히나 소음을 발생하고 분진을 발생하는 그러한 공장가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 청년 임대 주택을 어떠한 이제 그 공급을 시키고 그리고 물레동 창작 도시로서 이렇게 이제 그 맞춤형 도시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 어떠한 기업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련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멀리 보게 되면은 영등포 고가차로 철거가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쪽에서는 제2 그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또 대선제분 부지 복합 공간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등포 안에서는 꾸준하게 이러한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토지의 36%가 주거지라든지 상업지가 아닙니다. 바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중공업 지역의 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단기적으로도 어떠한 투자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도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최대 중공업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작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변하게 될 영등포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등포구의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은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투룸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3억 4천에서부터 3억 7천5백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3억 2천에서부터 3억 4천만 원. 이렇게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2천에서부터 3,5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그리고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2,300에서부터 1억 3,900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만나봤으니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서울 3도심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역 내에 신규로 들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이 안에서 어떠한 이제 그 소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됨에 따라서 수요들은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대 바로 대규모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제 그 양평동 안에서만 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길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역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곳은 교통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호선과 9호선, 5호선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노선을 보게 된다 하면 2호선 그리고 또 5호선을 보게 되면 그 서울에서 대학가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노선 중에 노선입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수요까지 기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주변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까지 풍부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기대되는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서 만나보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9호선 등미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3억 4,9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남권 쪽의 가치를 탐색하러 이번에 가볼 곳은요,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자, 9호선이라서 이 입지 선호도 높을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부터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역시 9호선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는데, 일단 강서구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김포가 자리를 하고 있고, 인천이 자리를 하고 있고, 부천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어떠한 그 접경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수도권 대도시와도 이렇게 어떠한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의 그 1인 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이러한 1인 가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는 과연 1인 가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투자하는 상품들이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기 때문이겠죠. 자, 강서구의 1인 가구 증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되게 월등히 높은 그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이제 증가율 속에서 우리는 소형 주택을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입지 선정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바로 이제 직미역입니다. 9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직미역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에는 어떠한 이제 문화시설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관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바로 강서구에서도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강서구에서 사실 강서구를 말씀을 드리면 교통적인 부분이 예전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교통적인 부분이 5호선만 이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이 9호선이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이 발달이 되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자리가 생겨난다라는 점이죠. 일자리가. 서울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지들을 봤을 때 없습니다. 없다라는 점입니다. 대규모의 일자리가. 그런데 강서구를 이렇게 가격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겠죠.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의 1인 가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 만나볼 텐데요. 강서구 하면 마곡의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고, 지금도 9호선 이용 가능하지만 교통 호재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도 9호선, 서울에서도 황금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용객이 많고, 그리고 주요 업무 단지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강서구의 또 하나의 노선이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바로 원종 홍대선이라는 노선인데, 이 노선이 현재 지금 그 타당성 검사 사설 업체에서 했을 때에는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평가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선이 지금 현재는 계획 단계이고, 그리고 착공과 그리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교통적인 부분이 더 개선이 된다는 게 바로 강서구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를 가장 가격 상승으로 이끌었던 게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그런데 마곡지구를 알아야 두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아직 완성화가 안 되었다라는 점이죠. 자, 마곡지구를 보게 되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 상업용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계획된 그러한 도시이다라는 점이죠. 계획된 도시. 그래서 서울에서 보게 되면 신도시에 가까운 그러한 도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라 하면 대부분 주거시설이죠. 그런데 여기에선 업무시설과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 업무시설과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
그런데 업무 시설이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서냐? 대표적으로 LG 연구단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코오롱이라든지 롯데, 이랜드, 이러한 넥센,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서는데 바로 R&D 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바로 고액 연봉자들이 근무지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단지이기 때문에 그 일대의 부동산 가격 분명히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마곡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곡 산업단지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 완성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접근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자,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 방 2개짜리로 만나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룸. 바로 가격으로는 3억 900에서부터 3억 4,900만 원. 그리고 전세 임대 예상가로는 3억 400에서부터 3억 4,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500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소액으로 접근을 한다 하면 1억 3,900에서부터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5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투룸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남권에서 투자할 만한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전략 3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마곡지구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 자, 우리가 9호선을 이용해서 마곡지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마곡지구. 그래서 직주근접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를 예상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곡지구가 완성화가 되었을 때에는 그 일대에만 종사하는 수요만 2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관광에 대한 수요까지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일대를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유동인구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4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업무단지들이 있겠죠. 바로 상암 DMC라든지, 그리고 또 양재 RNC 연구단지라든지, 그러한 업무단지와도 그 비교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주하는 인구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배에서 6배 정도 차이 나는 면적과, 그리고 상주하는 인구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바로 마곡지구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2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이죠. 제가 아까 입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러한 이제 그 싱글족들 1, 2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바로 증가율입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강서구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형주택을 투자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이곳은 9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선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규로 계획된 노선이 있죠. 바로 원종 홍대선인데, 원종 홍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바로 증미역 도보 3분의 투룸이었습니다. 네, 마곡의 호재, 그리고 9호선 역세권이라는 이점을 가진 강서구 등촌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자, 이렇게 서울 지역의 투자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무료 세미나, 1대1 무료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